운명과 인생 사이 100화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이제 100번째네요. 구독자분들 현재 500명을 향해 가고 있고 200화 때쯤 되면 10,000명 가능할까요? 내일은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 날인데 새로운 분들 오프라인에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개일주 왜 개일주 할까요? 지난번에 개매년에 이제 개매년이니까 개매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해매민삼합과 관련이 된 이제 개해부터 하는 것이 돌이겠죠. 강호의 돌이. 개해일주는 올해 개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는데 해묘민삼합 근데 왕은 개묘죠. 해묘민삼합은 식상삼합이에요. 비즈니스 삼합. 일을 하자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그런 형국이죠. 미토가 사주에 있느냐, 내 관이냐, 남의 관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하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업장일 수도 있고, 없으면 공협해서 만드는 것이면 임시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성적으로 봐야죠. 간여지동입니다. 근데 겁재가 있어요. 갑인 뭐 이런 것처럼 비견으로 구성된 간여지동 일주가 있고 이렇게 겁재가 깔려 있으면 다르죠. 나는 음인데 얘는 양이야. 그죠? 물론 얘는 이제 사해는 이제 용은 음이기 때문에 내가 음간이니 얘도 이제 음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의 속성이 있죠.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 겁재가 있습니다. 간여지동은 기본적으로 다 강하죠. 강하다는 거 신강 신약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걸럭지, 제왕지, 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와 같은 사람 많고 나는 그 중에 일원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약할래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강하다. 간여지동 이런 게 강하다. 양인, 뭐 괴강, 백호 이런 것들이 강하다. 신강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사람이 뭔가를 뚝심 있게 추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신약하면 그러면 안 되냐?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신약한데 제다한다. 제다 신약. 돈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돈을 못 버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못 벌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은 죄를 내가 다 바삐 시장으로 보면 이 시장 저 시장 다 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재능을 어디에 집중해서 써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남자야, 근데 제다야,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 그럼 잘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바람둥이들이 디카프리오 같은 바람둥이들, 뭐 남자로서 부럽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어, 영화들 그런 거 많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이제 그게 깨닫는. 근데 그런 거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몰입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생살이 일반적으로는 나쁜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항상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공부가 깊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누군가 얘기를 안 해줘요. 스스로 깨닫거나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 만나야겠죠. 재생살, 이거 자기 관점에 자꾸 보니까 돈을 잃는 건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재생살하면 어때요? 살로 내가 돈을 태우는 거예요. 돈을 태워서 살을 생해주는 거잖아요. 재생. 그죠? 예를 들어서 월지에 살이 있어. 그럼 부모 형제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되고 사회에도 지원해주는 것도 되고 그죠? 사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을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왜냐면 거기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야. 돈이 필요해. 그런데 많죠. 보육원도 그렇고 그죠?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그런 쪽에 돈을 계속 대주는 것 그런 것도 재생살이에요. 크게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또 살인상생으로 이어지면 지난번에 이렇게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재생살을 그렇게 쓸 수 있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돈을 다 날려서라도 살 큰 명예를 얻겠다 이런 거죠. 돈보다 명예를 우선시하는 것도 되고 그죠? 돈 얼마가 들어도 좋아. 난 유명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등등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겁재를 깔고 있습니다.
나는 비견이요 얘는 겁재다. 그러면 겁재이라는 근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내가 회사를 차려도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속성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음적인 속성이 있고 나는 무게합으로 무를 끌어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얘는 다른 속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갑인이라고 하면 속성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다 이런 것이죠. 겁재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간여지동 나의 뚝심도 강하고 그런데 그 뚝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겁재가 깔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투쟁성입니다. 이 겁재는 또 다른 나의 자아 이렇게 되거든요. 투쟁성. 일반적으로 경쟁성 이런 걸 시작하죠. 지기 싫어하는 거. 아이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도 졌네. 뭐 질 수도 있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거죠. 그 승리의 쾌감을 맛보고 싶어. 이런 것이죠. 공부를 해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지기 싫어. 내가 왜 져야 돼? 똑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이겨야 돼. 이런 거죠. 그리고 고집이 강하겠죠. 자존심이 높아요. 자존심이 세죠. 그리고 자존감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이 기본적이다. 간여지동이므로 이 겁재의 투쟁성, 경쟁성이 훨씬 더 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시라고 제가 썼는데 주역을 종시의 학문이라고 말하거든요.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 수화 기재계가 63개인데 거기에서 다시 화수미제 완성이 되지 않은 미완성의 괴로 끝난단 말이에요.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게 60갑자에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갑자로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계일주들이 잘 쓰면 남을 잘 포용하다. 지금 계묘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왕으로 나는 생지를 깔고 있고 인사신에 나는 일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 이렇게 타인을 포용하고 타인을 돕고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수생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또 남이 기본적으로 겁재 임수를 내 몸에 품고 있고 걔가 갑을 갖고 있잖아요. 갑을 얘가 장생시키고 나는 이 갑을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 걔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다. 라는 것이죠. 항상 주역이 종시의 학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궁극에 이르면 변한다. 이것이 이제 주역 개사전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 얘도 변하니까 갑자로 다시 가는 것이죠. 마무리의 개념. 하지만 거기서 새롭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계해에 있습니다. 항상 타인을 존중하는 해묘미 삼합이니까 내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지나친 겁재성, 투쟁성, 경쟁성 그걸 좀 버리는 것이 좋다. 남의 일을 좀 도우려고 하셔라. 올해 특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장간을 보면 이제 무가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상관, 겁재, 겁재성. 근데 이제 겁재와 함께 상관을 쓰면 그게 불법성 이런 것들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인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사주에서 이 해수와 연결된 거. 예를 들면 술토다. 술의 천문성에 이 활인성도 있으므로 술토 속에 있는 신금에 제극인된 신금이겠죠. 신정이니까 그것에 이 간목 상관을 잘 제어해야 된다. 이 술토가 내 쪽에 있으면 이제 내 관, 내 원칙 속에 나의 인성, 내 생각 이런 게 되어 있고 사회궁에 있으면 이제 사회에서 그런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런 배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잘 통제해야 이 상관의 부정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겁재와 함께 상관을 써서 상관 경관하니까 그죠? 법 이런 것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성의 속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걸 하면 잘 될까요? 관을 누가 이깁니까? 좋지 않다. 12연성적으로는 이제 제왕지죠. 오사진묘 사인 축자 오사진묘 인축자해 잘못 말했네. 인축자해 제왕지. 그러니 간여지동인데 겁재성인데 제왕지 깔고 있고 강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근을 강력하게 갖는다. 이걸 나 혼자 쓰면 이제 나의 겁재성, 나 스스로 그렇게 강력한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달아드렸죠? 다른 비식재관인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걔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12운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자라고 쳐요. 그럼 정제가 뭐예요? 병화잖아요. 병화 입장에선 절지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강하면 결혼할 때 내 배우자 인연이 어때요? 뒤에서 이제 남녀 구분해서 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미 12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병지가 내 자리에서 편하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결혼 불미하냐 그렇게 보시지 마시라고 했죠. 그건 단편적인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토 회사에 내가 편관 회사에 다녀 그러면 미중정화 이 회사에 있는 여성과 편인이 한다 편제와 이렇게 정임합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겁재가 있으니까 겁재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보지는 마셔라.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식재관인을 한 번씩 다 맞춰보셔라. 그러면 뭔가 깨달으시는 게 있습니다. 12신살은 기본적으로 뭐? 연지 기준으로, 연지 삼합 기준으로 보셔라. 그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일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개수가 해묘밀 삼합을 하니,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해묘밀 삼합을 하니 해수는 짓살이다. 짓살이 있고 역마살이 있죠. 짓살과 역마살은 다릅니다. 짓살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또 근거리 이런 개념이 있어요. 땅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역마는 멀리 이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이런 개념이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원거리로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도 넘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역마성은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그런 개념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초월해 있어요. 그리고 역마는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일을 마감하는 그래서 역마문에 이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짓살은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 이런 것도 짓살이에요. 시작하다 해묘밀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속성이 당연히 있죠. 봄이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싹이 딱 나면 새로운 희망이 돼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아무리 검찰공화국이어도 우리 민주주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복원할 거야. 이게 희망이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런 꿈에 부푸는 것. 이게 짓살이다. 그래서 누군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죠. 뭘로 알려요? 광고, 홍보. 그게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다, 분식집이다. 그러면 찌라시 많이 돌려야겠죠. 이런 건 다 짓살이에요. 12신살을 사주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건 이제 배우면 되죠.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아요. 맨 뒤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안 봐도 알게 된다. 그거 없이도 다 풀 수 있다. 근데 알면 나중에 마지막 디테일 뭐 2, 3%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 아시겠죠? 짓살과 역마는 다른 거예요. 짓살과 역마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중년에 오는 그 역마충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신해가 역마성이니까 생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그러니까 그런 충을 나쁘다기보니까 역마성 발동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바쁘게 움직이겠다. 예를 들면 사회충 이런 것들이 발동한다. 바쁘게 움직이겠다. 그게 꼭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몸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중년에 여행 유튜버가 되겠네. 사주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겠네. 그럴 수 있죠. 인터넷 바쁩니다.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가야 되고 고객 응대 처리해야 되고 그것이 빚과 관련된 거 고객과 관련된 거면 더더욱 그런 속성이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남녀 구분해서 보면 이게 일주론 공부의 핵심이라고 했죠.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무죄. 지난번에 뭐 계매일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우자 궁에 죄성이 없다고 끝이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겁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강하니 여성도 강해야 되겠죠. 내 배우자도. 내가 강한데 상대가 너무 약하면 내 기에 눌리게 돼요. 그것은 관계성뿐만 아니라 건강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내 사주에 들어오면 배우자가 참 힘든다 이런 구조는 진짜 아파요. 건강이 결국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사주에 남자 에너지가 발을 디딜 데가 없으면, 틈이 없으면 남자가 들어와서 잘 안 풀려요. 물론 남자 글자가 사주에 있을 때 그 남자 글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주를 풀어야겠죠. 그럴 때 일이 막히는 구조들, 그리고 몸이 아픈 구조들 실제 그렇다. 그래서 궁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사실 좋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사랑을 믿고 결혼해라. 사랑하는 대로 가라. 좋을 수 있죠. 물론 다 명리를 배워서 명리대로 하는 것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저는 공부까지 했으니 궁합은 봐야 된다. 궁합 보셔야 됩니다. 궁합 보지 않으시면 실제로 여성분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남편분은 사업이 망하고 거기에 몸까지 아파서 몸져 눕고 근데 남자의 에너지가 사실 여자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런 궁합인데 여자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러준 적이 있죠. 근데 물론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릇만큼의 이성이 들어온다. 그건 뭐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만나는데 정말 원나잇으로 만났는데 너무 좋아. 헤어지기 싫어.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쳐요. 서로 이성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중년에 만났는데 소개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정보회사 그냥 두세 달 사귀고 바로 결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궁합이 넘어지니까 너무 잘 살아. 그거 에너지 자극력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20대에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죠. 40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냉담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인간은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는 다시 언제든 뜨거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인간을 충동질하는 최고의 에너지죠. 절대 새로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굉장히 맹물처럼 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년의 사랑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위장해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물론 뭐 진정한 사기꾼들에게는 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명리를 알면 훨씬 더 중년에 요즘 진짜 결혼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상담해보면. 근데 내가 명리를 알고 있다면 내가 좋은 상대, 우리가 서로 맞는지 아닌지, 내가 좋은 상대와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있죠. 왜 늦게 결혼했는데 좋지 않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피해야 되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의 영역이에요. 조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얘기하고 있죠. 겁재가 내 배우자 자리에 들어있으니 그것은 어쨌든 배우자 인연에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나의 세력이 되어주는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상관이 있으니까 친구 입장에선 식신 같이 모여서 상관은 또 상관생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놀자판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유흥 이런 쪽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배우자보다 친구나 동료 더 좋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자의 에너지, 높은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도 강한 여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묘밀삼합에 약간 짓살 깔고 있고 일하기를 좋아하고 또 분주히 움직이려고 하는 역마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남자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달달 볶기 좋겠죠. 배우자를 볶는다. 그런 건 별로 좋지 않겠죠. 여자 입장에서 여자 사주다, 여자 일주다 그렇게 되면 역시 강한 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보시면 정관합을 하고 있죠. 무게합. 근데 여기 어쨌든 겁재가 있단 말이에요. 다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겁재와 함께 쓰는 이 간목 상관으로 상관경관 남편을 가르치려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자꾸 뭘 지적질해. 머리를 조금 기르고 싶은데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해. 옷을 주말에 편하게 입고 잠깐 운동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입고 가냐고 지적질해.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있는 그대로 안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본인도 정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만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 센 겁니다. 자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관경관 남편을 고치려 한다, 대해든다, 이건 다 그런 거예요. 잘난 체 한다, 이런 것도 됩니다. 때로는 자기는 분명히 또 자기 원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원칙을 스스로 깨는 일도 합니다. 그러겠죠? 무토라는 자기관을 깨니까, 거부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진 정말 다양한 면모예요. 모순이죠. 그러니 성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 간목이라는 상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상관 페인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겁재를 품고 있고 상관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일을 해야죠. 이 강한 에너지를 집에서 설거지하는 데 쓰면 우라통이 터진다. 남편하고 싸운다. 상관경관의 에너지로 써버린다. 그런 건 좋지 않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장생이라고 했죠. 상관 자식이잖아요. 자식 간목이 해수에 장생받잖아요. 상관적 자식인 거죠.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이렇게 되자는 게 식신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상관사랑은 자식이 좋아하는 방식, 즉 자식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냥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겠죠. 당연히 상관을 장생시키는 일지를 내가 깔고 있으니 다른 얘기는 뭐예요? 무토정관을 이 간목 자식이 경관해버리잖아요. 난 자식을 장생시킬 거야. 무토 입장에서는 절제 아닙니까? 그러니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남편보다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은 모성애를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싫어서 막 이렇게 되거나 그 남편 입장에서 와 너를 너무 갈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겁재성 있고 뭐 등등 하면 이제 뭐 외정의 문제 등등등 많지만 현대사회에는 그런 것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물상으로는 이 바다, 해수 바다에 개수 비가 내리는 형국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뭐냐? 수가 가득한 거예요. 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목을 특히 개수니까 을목을 기르려고 하는 얘는 또 해매밀삼합 하니까 식상을 쓰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일부러 그래서 약간 어두운 비 오는 날이니까 막 흐리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난번에 뭐 개묘할 때는 이슬 dew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는 sea, 뭐 ocean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raining ocean 이런 식으로 영어를 섞어서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다 대부분 한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raining ocean 하면 딱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영어를 끼워 넣어 버리면 잘 안 잊혀요. 이런 거 이제
미스트 뭐 혹은 포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물이 있는데 이 호수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안개가 이렇게 쫙 끼어 있는 뭐 이제 그런 형국이다. 안개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미스트가 끼어 있어. 영화 미스트도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안개가 끼어 있으면 아침 일찍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걔가 이렇게 망망대해와 같은 깊은 오션, 레이닝 오션이니까 시야도 좀 그렇고 이 깊이도 수량이 굉장히 셀 거 아니에요. 비가 계속 오니까 불어나죠. 그리고 안개가 껴요. 그러면 사람 잘 모르겠다. 근데 거기에 상관성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상관ፔ이 되지 않고 만약에 불법성으로 쓴다면 좋지 않겠죠. 더더욱. 그죠? 부정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풀린다. 관을 이기면 안 됨?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 그 완전 범죄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확률 낮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그런 상관짓을 할 수 있는 성향도 얘한테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이 상관이 여기서 장생받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관 폐인까지 되면 머리가 더 좋겠죠. 이 인성이 없어도 상관 그 자체로 머리가 좋아요. 잘못하면 이제 불법 쪽, 편법 쪽으로 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수는 원래 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그래서 더더욱 공부를 해야죠. 이런 것은. 왜냐면 식상 에너지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준비가 충만해 있는데 뭔가 인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생수 수생으로 가려면 인풋, 금 인풋, 그죠? 인성 인풋이 있을 때 얘가 더욱더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잔머리로 쓰지 말고, 상관은 잔머리도 굉장히 발달돼요. 그렇게 쓰지 말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자격을 갖고 말하다, 자격을 갖고 행동하다, 자격을 갖고 가르치다, 일하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참고로 공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공망, 일주공망은 제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번만 한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 건데 개해는 이제 다시 갑자로 시작하니까 자축공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가공망이에요. 그럼 얘는 뭡니까? 그냥 걸럭지죠. 12연성으로.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배신도 많이 하고 그런 면도 있긴 있겠죠. 근데 사주에 이 자수가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운에서 걸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있죠. 어떻게? 해자축으로 해서 뭔가 완전히 이제 막 동지처럼 믿었겠죠. 그럴 때 요놈이 돈 갖고 튀거나 날 속이거나 혹은 절친하게 지냈는데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멀어지거나 그래서 에이 사람 뭐 다 그렇지 뭐 믿은 내가 잘못이지 뭐 해자축이니까 또 얘를 왕처럼 대우해주다 막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원국이 없이 이제 그 대운에 만났어도. 그런데 그러면 나에겐 다 사람이 소용이 없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해를 깔고 있는데 해라는 사람은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올해처럼 개묘 하면 정말 그렇죠. 임계일 때는 묘사가 천을균이니까 천을균 굉장히 값진 귀한 그런 좋은 일을 나한테 갖고 와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자. 특히 이게 사주 원국에 없을 때는 별 문제 없다. 축토도 마찬가지죠. 이 축토라고 하는 건 해자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편관이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개신기가 있으니까 살인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살인소통해야 되는 그러한 축토는 나하고 인연이 없다. 들어와도 망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공망에 지배돼 버리는 거죠. 다른 관 생각해 보세요. 축토는 그런 속성이 있다. 내가 신금하고는 잘 인연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미토 하면 해묘미에서 식상국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진토, 진의 원진이네, 나쁘다. 아니요, 겁재를 또 인멸시키면서 나의 근이 돼. 겁재가 잔뜩 들어가는 회사가 진토죠. 그래서 진중 개수가 풍부해지면서 나는 강한 근을 갖게 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술은 또 나쁘냐? 아이 뭐 술의 천문으로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요것만 보면 되지. 또 그걸 확장시켜서 관하고 나는 역시 인연이 없어. 그렇게 하면 진짜 인연 없습니다. 공망을 확대 해석하지 마셔라. 운에서 아니 운이란다. 원국에 없으면 큰 문제 없다. 근데 원국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월지공망이다 그러면 내가 사회하고는 인연이 좀 적네. 해외로 가야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 글자에 뭐 인성이 있고 내 일시의 인성과 이렇게 합을 짜고 있는데 연계열성이 좋다는 거죠. 그럼 해외로 가려고 봤더니 해외 인성 자리가 공망이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유학 가려다 못 가고 그냥 여기서 공부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한 해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주가 조상자리니까 연지하고 공망이 나면 이제 고향 떠나 타향살이 하다. 요즘 타향살이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 짤데기 없는 얘기죠. 그러니 공망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라. 특히 비겁 공망. 사람 뭐 의미 없어. 잘해줘봤자 배신하고 떠나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나한텐 좀 심할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을묘, 을유, 개해, 신유라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팔통 사주죠. 굉장히 내적인 사주입니다. 6월 이게 개수라는 게 을을 보면 자기 에너지를 마구 방사한다고 했잖아요. 해묘미 삼합도 하니까 식상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근데 이제 6월에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도 이게 신유술 금이 굉장히 강하니 많이 배운다는 거죠. 금극목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6월에 태어나서 이게 너무 약하면 이제 내 몸도 아프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생계가 성하니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의료, 치유 이런 걸 많이 하고 이제 천을귀인 식신이니까 뭔가 굉장히 귀한 명품성의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거고 일을 을묘 국가 자리에 반듯하게 섰으니 이게 해외에 가서도 일한다. 해외에도 드러난다. 내 일이 세상에 잘 드러나죠. 을로. 이 개가 을을 보면 에너지를 마구마구 쏟아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는 좀 다르죠. 이게 아무리 식신이라고 해도 상관의 임기응변성, 그래서 개가 제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또 을은 식신인데 그런 이 묘 자체가 갑을목 다 들어있는 거며 어릴 때 이 갑목 상관을 식상 혼잡으로 같이 쓰는 거죠. 혼잡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예 전문성을 표방한 거죠. 나는 이런 전문가야 라는 거죠. 근데 식신을 쓰긴 쓰는데 인성을 갖추고 있어. 이게 식신 페인이라는 거예요. 식신 쓰는데 공부하고 자격 갖고 쓰다 이런 거 배워서 쓰다 이런 거 나쁩니까? 좋죠. 이런 게 천재성이에요. 이렇게 금극목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이 편인에 또 편인이 나오는데 이 편인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재성. 이때부터 재성, 미유 격각이지만 미중정화, 이렇게 제극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편인을 공상 이런 쪽으로 쓴 게 아니라 상업 예술 이런 쪽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로 제극인 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활발한 작용을 하죠.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제극인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극하는 것도 되지만 얘가 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거 빨간색으로 막 바뀔 거 아니야. 채색되어서. 그러면 이쪽으로 쫙쫙 들어와요. 이게 내가 사회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인기가 여기로 또 튀어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극인 되니까 그 인기가 현실화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문서도 들어오는 거고 등등등 뭐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운은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운이 과히 좋지 않아요. 또 재성이 왔지만 얘가 편인이 처음엔 빛을 보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편인성이 더 강해지죠. 사유축 삼합으로. 그래서 재근기되는 게 아니라 이 편인의 부정성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어요. 편인의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종교명리 철학성으로 써야 해소가 됩니다. 그런 쪽에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외국에서 태어나면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행운일 수 있죠. 편인이 강한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궁금하실 텐데 누군지.
설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 자, 요 물상, 무유충 지난번에 막 재봉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기억들 나시죠? 여기 살성이 있단 말이에요. 6월이니까 또. 아무리 간여지동이라고 해도. 이렇게 흘러버리면, 이렇게 재성을 보면 얘가 활성화는 되지만 더욱더 살기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 내 몸을 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편의성이 이쪽으로 강하게 또 와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 안으로 파고들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를 했고 천재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거 악기 바이올린 물상으로 써서 바이올린 물상 그 다음에 손으로 바이올린을 딱 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매유충은 왕지에서 유금이 묘목을 좀 마구마구 총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공부도 이렇게 금생수로 많이 하는 거고 어릴 때 보면 근데 이 편인성이 재화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더 강해지면 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편인으로 그러니까 식신패인 편인으로 치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렇죠. 나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한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남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세계. 이 신유가 또 불교적이잖아요. 부처님 글자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도달할 수 없는 레벨에 올라선 그러한 사상, 생각, 정신 세계의 이 에너지로 꺼내서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연주하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유진박이 천재 중에 천재인데 나쁜 놈들이 특히 뭡니까 매니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편인성을 더욱더 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활동성이 깨지고 왜냐하면 이게 편의성이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게 도식이 돼 버리잖아요. 이 경금 정인이 왔다고 도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는 얘 잡고 하나는 을경합으로 잡고 그러면 내 몸도 굉장히 아파요. 왜냐면 이게 활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에서도 계속 치고 있는데 천강에서 잡고 이럴 때부터 힘들어지죠. 돈 문제로 힘들어지다. 오히려 편인제화하면 참 예를 들어서 재성이 이렇게 오면 큰 돈도 번다 그랬잖아요. 편인인데 편제가 와가지고 땅 쳐주면 갑자기 대박 터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 정제가 오면서 특히 이제 간여지동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 때는 유가 없다면 오해합으로 해서 얘가 해묘미 삼합을 같이 해주면서 돈을 끌어오는 항상 남이 껴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하겠죠. 그런 역량이 그럼 있으면 이제 이 돈이 아까 재극인 하는 거니까 문서가 엄청난 돈을 빨아들여서 나한테 금생수로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인성의 효과가 엄청나요. 이런 게 이제 문서 투자하면 떼돈 벌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나 별거 아닌 거에 투자를 해놨었는데 그 땅이 터져버렸어. 옛날에 작곡했던 어떤 곡이 있었는데 그 해 터져서 대박 났어.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러니까 자기의 재주를 세계에 선보이는 그래서 이 분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훨씬 더 대접받고 잘 살지 않았을까. 자기가 산 어떤 터전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천재를 대우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어수룩한 천재들 이 깊이를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명리 공부한 사람만이 이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분이 조울증 앓고 있잖아요. 그죠? 유진박 우리가 진박이 형이라고도 부르는 제가 이 사람보다 젊은 느낌이네요. 약간 느껴지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충당하는 거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식신패인이라는 개념을 꼭 아시고 내가 이걸 많이 배워서 소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죠. 어릴 때부터. 배워서 쓰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오유, 파 이럴 때
이 바이올린인데 얘가 전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진박이 전자 바이올린, 일렉트로닉 바이올린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전기 꼽았을 뿐이다. 소리 증폭하려고. 일렉트릭 아니냐, 일렉트릭 바이올린. 그러니까 전기 바이올린이라고 불러달라. 전기죠. 오유파. 전기가 연결이 되어서 얘가 소리가 증폭되는 거죠. 이게 악기라고 했죠. 그럼 화극금, 금생수, 화금수 조합은 이런 이 금이라는 악기가 막 달궈져요. 그러면 달궈지면 물에 식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에 땅 닿으면 얘가 소리로 퍼진다.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더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드린 것 같네요. 이것으로 개해 1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개미 1주겠죠? 개미 1주 또 편관 깔고 있고 인묘 편관이니까 그 자체로 아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무엇을 조심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